네, 안녕하세요. 사건, 사고와 보험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교통사고로 이 무릎이 골절되었을 때 우리가 각 항목들이 어떻게 산정되고 또 어떻게 받아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교통사고 무릎 골절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이 무릎 골절의 경우에는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치 6주, 8주, 심한 경우에는 10주, 12주, 16주까지도 나오고요. 이 무릎 관절은 이 대퇴골의 하단과 이 무릎의 경골 상단이 만나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두꺼운 뼈 있죠. 이 무릎뼈, 이 슬개골과 반월상 연골, 인대, 십자인대, 내측 부인대, 외측 부인대,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이런 인대들의 조직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이 대퇴골 하단이나 이 경골 쪽 골절이 생겼을 때 이 무릎 관절이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이렇게 교통사고로 무릎 관절이 골절된 경우에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입원하게 되고요. 골절로 인해서 이 무릎 관절에 이 후유장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무릎 골절 입은 피해자가 받아야 될 항목들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약관 대인배상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자료입니다. 이 위자료의 경우에는요, 부상 항목의 위자료가 있고 후유장애 항목의 위자료가 있어요. 우선 부상 위자료부터 설명드리면 이 부상 위자료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는 책임보험 상해 구분에 의한 급수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1급부터 14급까지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1급 부상인 경우에는 부상 위자료 200만 원, 그리고 2급 부상인 경우에는 부상 위자료 176만 원, 그리고 12, 13, 14급의 경우에는 15만 원 이렇게 정도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이 무릎 관절에 골절이나 탈구로 인해 가지고 수술을 시행한 상해에 해당됐을 때 상해 2급에 해당이 되고요. 이 상해 부상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상 위자료 176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후유장애 위자료입니다. 후유장애 위자료의 경우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서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보통 무릎 관절의 경우에 노동능력 상실률은 10%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에 해당이 된다면 후유장애 위자료 노동능력 상실률 9% 이상 14% 미만의 항목에 해당돼서 위자료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인 휴업손해 항목입니다. 이 휴업손해의 경우에는요, 부상으로 인해서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 등을 통해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가지고 이 수입 감소액의 85%를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30일간 입원한 경우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300만 원의 85%인 255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휴업손해 같은 경우에는요, 통원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입원기간만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은 간병비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책임보험 상해 구분에 의해서 급수가 1급에서 5급까지 사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지급을 하는데요. 1급이나 2급 부상 같은 경우에는 60일, 3급이나 4급 부상 같은 경우에는 30일, 그리고 5급 부상인 경우에는 최대 15일까지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무릎 관절, 이 슬관절의 탈구와 골절을 동반한 상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에 부상급수가 2급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60일을 한도로 간병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때 간병비는 실제로 내가 지출한 간병비가 아니고요. 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2020년 하반기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말합니다. 이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이 109,546원이에요. 그래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대략 11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60일 치면 얼마죠? 660만 원이죠. 이렇게 간병비가 인정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밖의 손해배상금 항목인데요. 이 담보는 통원과 병원식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원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통원한 일수 하루당 1일당 8,000원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50일간 통원 치료를 했다. 그랬을 때 하루에 8,000원씩 곱해서 40만 원이 이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 식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030원이 계산이 되는데요.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 본인의 요청으로 병원의 식사를 먹지 않았을 때 한 끼당 4,030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은 후유장애 항목입니다.
상실 수익액 항목인데요. 이 항목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과 노동능력 상실률 그리고 노동능력 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500만 원인 사람이 무릎 관절을 다쳐가지고 10%의 노동능력 상실을 5년간 남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되는 산식은 500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52.9907 해서 2649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52.9907이라는 이 숫자가 바로 한시 5년, 즉 60개월에 대한 라이프니츠 계수입니다. 이 라이프니츠 계수는요,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합의를 할 때 미래에 상실될 수익을 현 시점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돈을 지금에서 당겨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장애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노동능력 상실률 10%로 보통 실무상, 이 노동능력 상실률 같은 경우에는 무릎 관절의 경우 보통 10%의 노동능력 상실률 항목이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 한시장애로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치료비 항목이 있겠습니다. 이 향후치료비 항목은요, 약관상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합의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 예를 들면은 금속 내고정 수술을 했다. 그 금속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할 때는 나중에 그 뽑을 비용까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술을 해서 흉터가 생겼다. 혹은 사고로 상처가 생겼다 했을 때 그 성형외과 치료비, 흉터 제거 비용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성형외과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으시면 되고요.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핀 제거 비용 등의 정형외과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아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교통사고로 무릎 골절 부상을 입은 피해자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10,000원 이하 단위는 절사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실제로는 몇백 원, 몇십 원, 몇 원까지 단위까지 이렇게 산정이 돼요. 예, 참고하시고 제가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이셨고 교통사고로 대퇴골 원위부 골절 부상을 입은 사례였어요. 이 대퇴골 있죠? 이 대퇴골의 원위부 이쪽에서 골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이 다쳤죠. 이분이 일을 하고 계셨네요. 월소득 300만 원이고 입원은 총 67일을 한 사례입니다. 이 대퇴골 골절 부위에 대해서 금속 내고정 수술을 하셨고요. 이분은 사고 이후에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후유장애 평가를 했습니다. 후유장애는 무릎 관절 10%, 5년 한시장애를 받으셨고, 이 수술 흉터에 대해서 향후치료비 대략 200만 원 정도 산정이 됐고요. 그래서 위자료는 부상위자료 2급에 해당돼서 176만 원, 그리고 휴업손해가 300만 원 나누기 31 곱하기 67일 곱하기 85%에서 약 570만 원, 그리고 간병비가 약관상 2급이죠, 그죠? 부상 2급이기 때문에 60일 인정해서 약 650만 원, 그리고 통원 치료를 33일 하셨네요. 그래서 하루 8,000원씩 계산해서 약 264만 원, 그리고 장애 상실 수익액이 300만 원 곱하기 아까 노동능력 상실료 10%죠. 곱하기 5년 안시 52.9907을 곱해서 약 1,590만 원 정도. 그리고 흉터 성형수술 비용이 200만 원. 이렇게 계산된 합의금이 약 3,650만 원이었고 실제로는 3,700만 원을 받고 이제 합의를 하셨네요. 참고하시고요. 모든 교통사고는 다 다르죠. 사고 장소, 사고 일시, 그 피해자의 소득, 과실, 장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이 사례는 이제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이렇게 보셨으니까 아마 이 무릎 골절, 교통사고 무릎 골절 부상에 대해서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대략적으로 좀 감이 잡히셨죠?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계속 무료로 사건사고TV 채널을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